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대기를 둘러싼 관망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가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14% 급락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무역 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서피스 노트북과 태블릿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연간 최대 25회까지 스타쉽을 발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연 5회 제한에서 크게 드러난 수치입니다. 시스코가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칩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NBC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미국 경제와 고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MD가 다시 한번 강한 실적을 보여주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대기를 둘러싼 관망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발표를 예고하며 무역 협상 기대를 키우는 듯했지만 꼭 무역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발언으로 다시 불확실성을 자극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는 주요 무역국들과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은 혼란스러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무역 전선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준도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와 관세 영향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7월에는 약 80% 확률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생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77% 하락했고 나스닥은 0.87%, 다우지수는 0.95% 떨어졌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FDA가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비나이 프라사드를 생물의학센터 국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 이후 전반적인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반면 10년물 미국 국채는 420억 달러 규모의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금리가 4.31%로 하락했고 이는 시장 내 미국 자산 수요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증시가 과도한 기대와 높은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UBS는 시장이 단기적 약세 신호를 무시하고 무역협상 진전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골드만삭스와 HSBC는 향후 주가 반등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가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14% 급락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매우 좋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8억 8,4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조정 EPS도 13센트로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 배경은 국제 매출 성장 둔화입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AI 수요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실적 성장 둔화 시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는 실적 상향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CEO 알렉스 카프는 실적 발표 후 팔란티어는 불타오르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이미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대를 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무역 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저율 쿼터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영국은 미국에 대해 디지털세 완화,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했고 그 대가로 자국 수출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식품위생 기준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럽과의 수위생 협정 체결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세 외에도 제약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협상 마무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산업계는 특히 고급 브랜드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가 10%를 넘으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또한 미국 시장이 주요 수출처인 만큼 이번 협상 결과가 실질적인 관세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서피스 노트북과 태블릿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각각 13인치 노트북, 12인치 투인원 태블릿으로 무게는 각각 2.7파운드와 1.5파운드로 더 가볍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두 제품 모두 코파일러트 플러스 PC 인증을 받아 실시간 번역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AI 작업을 NPU가 처리하며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X 플러스가 탑재됐고 ARM 기반으로 저전력에는 유리하지만 일부 게임이나 비즈니스 앱에서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다수의 문제는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장 용량은 256GB 또는 512GB, 메모리는 16GB로 고정되며 전작에 비해 확장성은 줄었습니다. 가격은 노트북 $899, 태블릿 $799로 기존보다 비싸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제품들을 통해 애플 고급형 기기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파일러트 중심의 AI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전략입니다. 스페이스X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연간 최대 25회까지 스타쉽을 발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연 5회 제한에서 크게 드러난 수치입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발사 계획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선 연 44회, 인근 우주군 기지에선 최대 76회 발사를 신청 중입니다. 팔콘9 역시 연간 120회까지 발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군기지에서도 현재의 2배 수준인 연 100회 발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발사 증가 추세는 스타링크와 같은 상업위성 및 정부 계약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사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환경오염, 해변 접근 제한 등의 이유로 점점 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들이 앞다투어 발사 횟수를 늘리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플로리다 등지의 인프라 확충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양적 성장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시스코가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양자 네트워크 엔탱글먼트 칩입니다. 이 칩은 미국 UC 샌타바바라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두 개의 양자 컴퓨터 간 얽힘 상태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먼 거리에서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광섬유 네트워크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도 1메가와트 미만으로 매우 효율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시스코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산타모니카의 퀀텀랩을 설립하고 분산 양자 컴퓨팅 컴파일러와 양자 네트워크 개발 키트 등 추가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양자 컴퓨터 자체 개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시스코는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계 동기화, 금융거래, 광학탐지 등 실질적 응용 분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칩 시장이 향후 수년 내 $500억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거대한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미국 경제와 고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용 제품인 H20 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약 $55억 규모의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황 CEO는 규제 완화 없이는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이 미국식 방식으로 경쟁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AI를 갈망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AI 기술을 선도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AMD가 다시 한번 강한 실적을 보여주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치를 $74억 제시하며 월가 예상을 상회했고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57% 급증하며 인텔로부터의 점유율 탈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칩 부문도 $29억 28%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 MI308 제품 관련해 약 $8억 비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리사 수는 제품 경쟁력과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발표 이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AMD가 과연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